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절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를 취득했다, 부동산을 취득했다 할 때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근데 거기에 관련되는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그 매경 기사인데, 친구야 빌딩 살까, 꼬마 빌딩 쓸어 담는 꼬마 법인. 그러니까 친구 법인을 설립해서 세금을 절세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보시면 지인 서너 명이 모여서 그 법인을 만드는데, 법인 설립하는 건 비용이 별로 안 들죠. 서울 중소형 빌딩 투자 불티, 3월부터 매입 주체가 개인보다는 그 중소형 빌딩은 법인 이름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겁니다. 법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꼭 빌딩 말고도 아파트나 빌라나 다가구 주택도 법인 이름으로 취득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저는 한 15년 전부터 그 법인을 활용했었는데,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고 소득세 개념으로 소득세를 또 비용 처리해서 절감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게 최근에 또 다시 부각이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지난 기사다 보니까 법인은 LTV 70에서 80% 적용, 이거는 지금은 현실에 안 맞는 내용이고, 양도세 그 절세 효과, 요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양도세 절세 효과, 법인 이름으로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 이름으로 취득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규제가 들어갔는데, 양도세 절감 효과는 규제가 쉽진 않죠. 서울 사는 전문직 친구 셋은 지난 6월 1인당 5억 원씩 각출해서 15억 원을 만들어 40억 원짜리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을 매입했다. 매입한 빌딩은 개인 명의 지분으로 분산하지 않고 부동산 법인을 등록해 법인 명의로 두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빠진 내용이 있는데, 취득세 문제인데, 법인의 경우는 그 법인 이름으로 취득한다 할 때는 그 과밀역세권역 있잖아요. 서울시, 그 다음에 경기도 중에 과밀역세권역, 법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할 때는 그 취득세 세배 중과 규정이 있거든요. 웬만하면 과밀역세권역에 법인의 진입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 세배 중과 규정이 있어요. 요거를 회피했던 사건이 있는데, IMF 이후에 이제 론스타라고 아시죠? 여기에 론스타가 강남의 스타빌딩을 매입을 할 때 취득세 세배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5년 법인을 인수를 한 거죠. 생긴 지 5년 된 법인을 인수를 해서 5년 법인 이름으로 취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중과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매매 차익을 보고서 엄청난 수익을 본 거죠. 그 서울시에서 좀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5년 법인을 인수해서 빌딩을 매입한 거는 탈법행위 아니냐 했는데, 서울시 패소, 론스타가 승소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서울시는 헛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5년 된 법인이면 됐는데, 그 이후에 법 규정을 개정을 해서 좀 활동한 법인인 경우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 거죠. 근데 과밀억제권역 밖에 법인이다, 예컨대 수원에 법인의 본점 주소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법인이 서울로 이전하지 않는 한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법인이든지 아니면 5년 활동한 법인, 요거를 인수하기도 합니다. 믿을만한 세무사나 회계사무실을 통해서 인수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빌딩을 사야 그 취득세 중과세를 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친구들이 셋이 5억씩 각출해서 40억 원을 만들어서 그 빌딩을 매입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신설법인으로 매입하게 되면은 취득세 중과세가 되고요. 5년 법인을 매입해서 여기서는 부동산 법인을 등록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요거를 인수해서 그 목적상과 사업자 등록증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추가하는 거죠. 법인을 추가해서 법인 명의로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를 면하게 되고, 법인의 목적사항이나 사업자 등록에 부동산 매매업을 추가해서 또 서울 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중과세를 면할 수 있는 거죠. 취득세, 절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개인의 경우 각종 대출 규제로 감당이 힘든 데다 직업 특성상 장기 투자는 법인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절세에 유리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보시면 기산의 중략을 하고 정부 규제를 피해 법인 이름으로 아파트도 매입할 수 있어요. 법인 이름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법인 투자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중소형 빌딩 투자로 그 빌딩도 법인 이름으로 매입하는 거죠. 불이 옮겨붙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쪽 규제를 강화하면서 빌딩이 다시 유망 투자처로 떠오르는 가운데 그 법인의 빌딩 매입이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이다. 법인 투자는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근데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갔죠. 근데 절세에 유리한 거는 지금도 확실합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고, 법인 제도를 유지하는 한 부동산 매매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세는 유리합니다. 확실히. 이걸 컨설팅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던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각자 투자금을 각출해서 투자 자산을 법인에 묶어 놓으면 혼자 자산을 매각하는 식의 사고도 막을 수 있는 투자 안전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친구 법인이나 가족 법인을 설립을 한다든지 5년 법인을 인수를 한다. 그러면 친구나 가족들이 주주가 되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가 되겠죠. 그리고 법인 등기부나 정관에 재산처분행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거죠. 이사의 결의 정족수라든지, 이게 다 가족이나 친구들이죠. 대표이사도 선임하겠지만 공동대표이사 해도 되고, 그러면 혼자 팔아먹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고, 단기 매매를 한다. 10억 원의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이게 15억이나 20억이 됐다. 이렇게 단기 매매하게 되면 양도세 5억 원 이런 식으로 그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는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양도세 개념이 아니라 법인 소득세 개념으로 절세할 수 있는 거죠. 신용카드나 자동차나 것도 전부 다 법인카드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많이 떨고 인건비로도 떨기도 하고, 그러면 세금을 별로 안 내는 그러한 수단으로 이용이 되는 거죠. 소득을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재매제표를 만드니까. 사실 대형 빌딩은 통상법인에서 매매하지만 중소형 빌딩은 그동안 법인 매입보다는 개인 매입이 많은 게 보통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대출 규제하고 주택에서 유행하는 법인 투자가 중소형 빌딩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아파트는 정부의 LTV 규제 강화가 법인 투자 붐을 일으킨 원인이라면, 그러니까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는 담보대출의 제한이 없었거든요.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은 생겼습니다. 빌딩 투자도 지난해부터 빌딩 투자에 적용된 임대 위제 상환 비율의 규제가 시발점이다. 지금은 대출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양도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세 효과가 크다는 거죠. 개인 자격으로 투자를 하면 매각대 양도소득세를 내죠. 임차로 임대소득이 발생할 때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세율이 최소 6%에서 42%까지다. 단기 매매할 때는 비율이 크죠. 반면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데 세율은 최소 10%에서 25%까지. 또 개인은 과세 표준이 1200만 원만 넘어가도 세율이 15%로 껑충 뛰지만 법인은 과세 표준이 2억 원까지는 10%만 내면 된다. 만약에 아파트를 또는 빌딩을 10억 원에 매수했고 요게 15억이 됐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5억 원이잖아요. 개인이라면 거의 2억 몇천만 원 세금을 내는데 단기 매매했을 때, 법인인 경우는 카드도 많이 만들고 자동차 기름도 넣고 식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비용을 많이 떨구죠. 특히 인건비 비중이 큰데, 친구 법인이다 할 때, 가족 법인이다 할 때, 그래서 소득을 2억 원 미만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 2천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개인이라면 2억 몇천을 내게 되는데 법인이라면 10분의 1, 2천만 원만 소득세로 내면 되니까. 다만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을 매도할 때는 2천만 원에 10%를 더해서 2,200만 원 내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나 주택 이거를 법인 이름으로 취득해서 절세하는 방법을 기사를 통해서 설명해 봤습니다.